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아무리 봐도 최약체 팀인데 반응이 예상외로 좋아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아마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꾸만 신분을 세탁하려고 하지만 서울법대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박사 출신으로 12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발달문화센터에서 북콘서트를 갖게 된 김용남입니다. 네. 깨알 홍보를 또 해야죠. 12월 2일이요? 예. 네. 제가 가서 축사 한번 해줄까요? 오세요.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하는 순간 가는 거야. 축사가 아니고 주술을 걸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이거. 자, 그리고 2024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의 저자. 좋아하네. 박시영 작가님. 좋아. 들어줘. 아이고, 고맙습니다. 두꺼운 책을 쓰셨군요. 예, 그 민심을 알고자 하는 분들 읽기 좋은 책이고요. 내년 네. 총선 전망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역 의원 절대 아닙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것도 16년 전 의원이라고 16년 말씀을 전 해주셔야지. 의원. 15년 전. 15년 전. 해바뀌면 16년. 네. 자, 근데 의원님 예. 멘트가 너무 잘아. 좀 굵직굵직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오늘 김용남 조지는 날이에요. 뭘 조지? 왜 나한테 그래? 대놓고는 조지지 마시고 네, 기술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작전 짰구나. 완전히. 자, 그리고 방통위원 한번 해보는 게 장래 희망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체육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제 열심히 명예요? 뛰겠습니다. 제 명예는 왜요? 아니 전국 그 시청률 4위를 했어요. 더 라이브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로그램. 4위를 했는데 그 방송을 폐지를 합니다. 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정당성과 당위성이 없습니다. 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라이브가 1등이 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가 있는데요. 드라마 예능 다 합쳐서 체육은 4등인데요. 시사와 예능이 다 되잖아. 책이 2024 정신 트렌드. 내 책도 갖고 올 걸 그랬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최욱 MC가 네. 이게 시사 쪽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최고 MC예요. 예. 그 어려운 시사를 쉽게 풀어나가잖아요. 의원님, 예. 의원 한 번 더 하셔야죠. 이거 당연히 동쪽에서 했던다는 얘기를 뭐 하려고 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번 더 하셔야죠. 16년 만에 한 번 더 하시죠. 뭐. 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띄워주셨습니다만 저에게 가장 관심 있는 인물은 김용남 의원님입니다. 저에게 요즘 웃음벨이에요. 웃음벨. 먼저 오늘도 사상 검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을 받으려면 친윤 색깔을 드러내야 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친윤과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네. 굉장히 어려운 그때 뭐라고 했죠? 담장위를 담장이를 예리하게 걸어야 된다 그러죠. 네. 공천과 본선 사이의 담장을. 그래서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주위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너무 본선을 염두에 두고 공천과 멀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나름대로 예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 뭐 경쟁자가 또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건 모르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검증이 급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그러니까 그 머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방송국 내의 하부 구조에서 워낙 탄탄해요. 그러니까 그 야권 성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사장 한 명이
장악할 수 없어요. 방송국을. 잠시 장악하는 듯이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장악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좀 더 기술적으로 아. 장기 계획을 갖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당장 KBS 더 라이브 폐지되고 나니까 사실 더 라이브에 거기 작가 뭐 컴퓨터 그래픽 하던 분, 네. 유튜브 팀 네. 그리고 뭐 조명 뭐 수십 명의 그 팀 중에 대부분이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잖아요. 네, 거의 다 정규직이 아니고 네.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수십 명을 동시에 적으로 만들어 버렸죠. 적으로 왜냐면 돌렸어. 자기 생계인데 이거는 네. 그리고 시청자들은 시청자들이 그렇죠. 좀 이거 알죠. 그냥 놓으면 안 되죠. 시청자들 수백만 명을 네. 논외로 하더라도 아. 당장 생계와 직접 연결된 수십 명은 이제 완전 극렬 엔티로 만들어놨잖아요. 아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아 너무 멍청한 짓이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멍청한 짓은 동의. 근데 앞에 부분에 네. 사장 한 명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최욱 지금 씨도 잘렸잖아요. 체육 지금 씨요? 최욱 씨도 지금 잘렸잖아요. 제작진들이 거부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렸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부 구조가 뭐 탄탄하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위에 사장이 누가 오고 본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와 같이 방송국 채널이 뭐 2개, 3개인 시절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유형이 너무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KBS 사장이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을 폐지한다 뭐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아니 뭐 KBS 프로그램 없어졌으면 여기 유튜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실이 너무 훨씬 많다. 많은 아. 멍청한 행동이었다고 멍청한 저는 생각해요. 행동이었다. 김용남 의원 얘기가 사실은 맞아요, 저게. 멍청했다. 예, 멍청한 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주어가 없어요. 누가 멍청했다는 걸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게 이제 담장이거든요. 담장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주어가 없다. 아.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래 결국 누가 멍청하다는 거예요. 네? 누가 멍청하다는 거야? 자, 이제 아니, 용세 나옵니다. 자자자. 누가 멍청한 짓을 한 것이냐? 그거는 그렇게 직접- 말하면 네. 직접 답을 못하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 박민 사장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술 친구라고 굉장히 친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봐서 모르겠어요. 멀었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멍청한 짓이다. 아이 그렇죠. 효과도 없다. 아이 그건 그리고 너무 표가 나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근데 저게요 선거에 임박하면서 선거는 3% 4%로 휙 움직이는 아젠다는 없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전략이거든 항상. 근데 KBS 박민 사장이 들어갔고 진행자들 아웃시키고 특히 더 라이브 같은 경우는 무척 사랑을 받았던 프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날리는 순간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들이 보고 있던 분들이 분노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린 분들은 당장 생계가 날아갔기 때문에 막 더 분노하지만 네. 방송을 보고 있던 수백만이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국민들이 무척 현명해져서 총선 때 보자. 왜냐면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총선이 이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140일 정도로 다가왔거든요. 네. 총선 때 보자라고 했는데 이 140일은 사람들이 충분히 기억합니다. 이게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여권에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했어 이런 목소리가 있나요? 있는데 스피커에 대고는 안 하더라고요. 아, 마이크 꺼진 데서는 하는군요. 예, 예. 아 왜 이렇게 이거 거칠게 했어 이런 얘기는 그렇죠, 하는군요. 하죠. 좀 기술적으로 하지. 근데 마이크에 대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남들은 다 마이크 없는 데서 얘기하고 그 정도예요? 혼자밖에 없어요? 거의 그런 것 같은데. 거의 그런 아니, 것 근데- 같은데. 뭐 요 얘기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 사흘간 행정 전산망이 마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기술적인 부분은 오늘 뭐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카카오 목통 때 네. 대통령실에서 카카오 엄청 민간 분기 잡았죠. 기업이에요. 예.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카오 대표가 사퇴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무부처 장관이 누굽니까? 이상민 장민 장관은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해외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 부랴부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거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갔죠. 영국으로 또 가버렸어. 영국에 무슨 일 때문에 간 줄 압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영국에 간 이유가 디지털 정부 협력 관련 MOU 체결을 위해서 갔어요. 이런 코미디 있습니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왜 오늘 주인공이에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 심각하네 상황이. 상황이 심각하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3일 동안 먹통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분명하게 나온 이유가 아직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의 문제냐 소프트웨어의 문제냐가 네.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특히 이게 아마 중소기업 적합 업종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아, 뭐 이게 옛날 이런 게 논리야. 있어서 아니야 지금 여권 논리야. 저거 저렇게 담장이를 걸어야 된다니까. 아니, 저렇게- 어쩌라고 그 지난번에 나이스 문제 터졌을 때도 똑같은 논리였죠. 아, 저거 여권 저렇게 논리야. 얘기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만 박살 내는 이 거야. 얘기는 대기업은 놔두고 중소기업은 다 그 흔히 말하는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열받을 사안이야. 그리고 중소기업을 전체를 싸잡아 죽이는 죽이는 일이야. 이거는 발언 취하세요. 최악이야. 그리고 최욱이 아니고 김영남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입장만 그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대기업이요 기술 아웃소싱은 다 중소기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IT 기술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네.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과 대기업의 이 그 하드웨어하고 묶이면서 그렇지. 이게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모든 소프트웨어는 왜냐하면 이게 아유. 대기업들은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이게 벤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투자를 못 해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대여섯 명 기술 인력들이 그거를 3년 보고 5년 보고 집요하게 합니다. 네. 그 기술력은 중소기업이에요. 사과하세요. 아니 그게 업종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 뭐 네. 실태는 다 다른데 네. 중요한 건 원인 규명은 확실하게 해야죠. 그건 그래야 맞아요. 재발 방지가 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주무부처 장관이 떠난 걸 일단 그렇죠. 문제 이게 삼아야 문제예요.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 이거 너무 무리한 평일에 업데이트를 냈고 무분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거기서 충돌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여기서 네. 책임 관리가 잘못된 거지 어떤 무슨 기업들이 잘못하고 이렇게 지금 볼 개연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사과하시죠. 제가요? 김 의원님 이게 제가 김 의원님 네. 이게 전산망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이게 그 디지털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사고가 안 난 것 같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소방본부가 불이 났습니다. 소방본부가 불이 났고 막 타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청장이 우리나라 소방 기술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영국 가갖고 소방 MOU 맺고 있어요. 욕 바가지로 먹겠죠. 말이 안 되는 거. 당장 불난 걸 꺼야죠. 그렇지. 이 화재 원인이 어딘가 밝혀야죠. 네. 그리고 평상시에 이게 불나는 원인을 제대로 해놓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국 갈 일이 아니라 집으로 갈 일이죠. 영국을 왜 가요? 이게 좋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가 열리게 돼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도망간 거예요. 거기 나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도 네. 있긴 뭐 하더라고요. 현안 질의에 이상민 장관이 출석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국까지 있으니까요. 오케이.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웃지 말고 사과하세요. 아, 심각하게. 어디 심각해. 정색을 하고 심각하게. 사과를 해야지. 네. 아니 근데 이거 별로 지적 안 하는데 3월에 법원 전산망 시스템 마비됐습니다. 네. 6월에 아까 말씀하신 거 나이스 오류 났었죠. 네. 이번에 또 마비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거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해외 갖고 자랑하고 근데 앉아서 나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최욱 씨가 진단하는 게 맞다면 네. 아까 무리하게 무슨 업그레이드를 예, 그 조심스럽게 그렇게 만약에 그게 주장합니다. 맞다면 네. 그 문화가 왜 생겼냐 부당한 지시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하는데 누가 시키면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저는 그 문화가 맞아요. 문제라고. 아니, 네, 거기에 네. 플러스 네.
제가 카이스트 공학 석사 아닙니까? 못 믿겠습니다. 저 카이스트 무시한 거예요? 아니지 정봉주를 무시한 거지. 뭘 카이스트를 무시해요? 아니 석사를 받았다니까. 아니 이거는 정봉주를 무시한 거지. 카이스트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아니 석사 받은 걸 부정하는 거야? 아 대한민국 이 공정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네.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때는요 인 케이스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요 시스템을요 업그레이드하면서 똑같이 장비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항상 준비해놔요. 그리고 요것이 문제가 됐을 때 바로 대체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이 머리들도 없는 거예요. 네. 이거 누가 없냐? 이상민 장관이요. 정치 장관이다 보니까 이 행정 실무에 약한 겁니다. 정치 장관이다. 정치 장관이죠. 알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마침 오늘 또 검사 출신이 나와 주셨으니까 박사 출신이니까요. 그 얘기를 박사 출신이잖아요. 박사. 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분은 너무 의혹이 많은데 이정섭 검사 이 두 분과 관련해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거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고 보복 탄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정석 검사만 얘기를 하자면 이분과 관련된 의혹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녀 위장 전입 의혹 그리고 재벌 접대 의혹, 범죄 기록 열람 의혹,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이거 혹시 제보자의 인터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들어보잖아요. 정말 처참하고 이 나라가 싫어집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장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도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압수수색하고 인사조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보자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인척지간이었다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네. 분의 제보니까 네.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건 팩트 확인이 필요한 네. 것이고 네. 이혼 네. 소송이라는 건 뭐 가장 감정이 최악까지 네. 치달을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좀 여과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 네. 근데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저는 적절한 수단은 수사지 탄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그야말로 아주 고위공직자 뭐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절차지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형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수사 대상의 사안이죠. 이건 수사 대상이죠. 근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그 수사라는 절차를 건너뛰고 그냥 근데 그 탄핵으로 그 간단 수사 말이에요. 누가 합니까? 뭐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해야죠. 잘 안 된다는 사회적 불신이 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아니 왜 타이밍 기똥차죠? 탄핵 얘기 나오니까 왜 갑자기 수사할까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방금 타이밍이 기똥차조라고 네, 했죠. 네. 뭔가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거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은 있습니다. 왜냐? 아니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그럼 바로 수사를 하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탄핵이 너무 빨리 추진된 건지 아니면 수사가 늦은 건지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근데 탄핵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은 틀림없어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최고 MC라는데 두 분이 지금 말이 엉켜요. 뭐냐면 왜 엉키냐면 전 최욱 씨 책임이 아니고 김용남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또 사죄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호도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4단계를 거치는데 네.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하냐면 군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우겸 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7분밖에 시간이 안 되고 짧으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다 내놔요. 네. 증거를 내놓습니다. 근데 증거를 내놓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대체로 검찰총장과 해당 검사장 이런 분들이 부인을 해요. 1단계가 부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묶었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가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 네. 이러면서 가족 분쟁으로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네. 근데 증거가 이 카톡을 주고받은 그 캡처 화면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정가 조회를 한 거는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0조 이거는요.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가 없는 정도의 아주 위중한 법이에요. 중범죄군요. 그 중범죄에 정가 조회했다라고 하는 게 거기 딱 나와요, 카톡에. 근데 거기서 가족 간의 분쟁이라고 또 물타기하고, 세 번째가 검찰총장이 감싸기 합니다. 네. 부인을 하면서 감싸기 해요. 요때 민주당이 탄핵을 합니다. 너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명백하거든요. 이 정도쯤 증거로 봐도 이것은,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은 6조에 김영란법 위반에 혐의가 있으면 즉시 직무배제예요. 즉시 그럼요. 직무배제예요? 직무배제예요. 오. 왜? 뇌물이나 이런 향을 받은 사람이 일을 보고 있으면 계속 이게 왜곡되잖아요. 그렇죠. 즉시 직무배제인데 그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들어가니까 뒤늦게서야 이제 이틀 전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배제를 했어요. 인사조치를 이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절차 과정이 민주당이 기다렸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면 15일을 기다려요. 안 되겠어 근데. 수사할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한통속이야. 이러고 탄핵이 들어간 거지. 탄핵을 남발한 적도 없습니다.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한 번 했죠. 이상민 국무위원 한 번 했죠. 검사 탄핵은 이번 안동환 검사 이후로 딱 2번째입니다. 네. 뭘 남발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네. 판사도 탄핵했는데 그건 아예 각하됐잖아요. 아니 제가 한번 헌재에서. 들어보니까 예. 1대0 아니요, 그건 심판이 아니시고. 아까 저 뭐야. 아니 박수영 그 이 아주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란 명제로 쓰신 분 네. 1대0이 아니라 이거는요. 네. K협회예요.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칼을 쓸 만한 사안은 아니고 이거는 어떤 그럼 언제 면에서는 써요? 일개 검사의 네. 비리 혐의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수사 대상인 게 맞는 아니 것이고. 근데 일개 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제보자의 발언을 뭐 가려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발언을 보면은 한 검사의 개인 일탈로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게 그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 있는데 야, 그거 충격적이더라고요. 그건 충격적이더라고요. 경찰 완전 경찰의 수사관이 6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조적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아니 한동훈 장관 마약 수사 그렇게 강조하더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처참한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알려드립니다, 제가. 왜 화를 내요? 아니 이거 이게요. 방송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네. 김용남 의원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았고 네. 의견 좀 슬픈 마음이 있는데 네. 이게요 지금 마약 그 얘기하셨잖아요. 마약 수사를 무마하는 듯한 의혹이 의혹이에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탄핵 내용에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을 빼고도 탄핵 대상이야. 근데 이거는 2월 6일 날 올 2월 6일 날 현장에 와요. 경찰이 현장에 와 집에. 그러니까 이거로 마약을 빨았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잖아요. 네. 그럼 그 즉시 현장 체포해요. 증거를 받았잖아요. 네. 이게 마약 관련 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 검사합시다 이랬더니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영장 없어서 나는 검사 응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어딘가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네. 이 전화 온 자가 만약 이정섭 차장이었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죠. 네, 뭐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아직 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사 지휘를 요새는 뭐 수사 지휘라는 용어도 아예 없어졌습니다만 검찰 측에서 담당 경찰관을 교체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정식으로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완전 사문화돼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게 사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네. 어떤 경찰과 검찰 간의 보안 수사 요구 뭐 이런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진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정말 유력한 검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근데 가족의 어떤 범죄 사실을 비호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 그럼 이런 사람이 경찰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글쎄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매우 어려운데요. 유력한 검사라고 할지라도 유력한 검사라도 뭐 검사가 유력해 봤자죠. 아니죠. 지금 검사가 유력해갖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총장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해병대 수사 보고서도 경찰에 이첩했잖아요. 근데 해병대에서 이첩한 보고서를 경찰이 순순히 또 내어줍니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원래 정식 접수가 되면 돌려주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잖아. 근데 정식 일어나잖아 접수가 현실에서. 아니 왜또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셔? 입만 그게 만나셔? 아마 전산 등록을 하기 전에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했잖아요 이런 일이. 손가락만 씻었다고. 맞죠? 자,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계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 계장이 자기 계에 속해 있는 경찰관을 바꿨다는. 근데 6번을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아니 가능할까? 오늘 뭐 저는 그렇게 증언했으니까. 계속, 어. 김 의원님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현석 그 검찰총장이 나를 탄핵하라. 나를 탄핵하라 그러다가 네. 느닷없이 수사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위 지침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 왜 그렇다고 봐요? 누군가가 사이드에서 뭘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죠. 민주당이 아까 얘기했던 탄핵이 11월 30일, 12월 1일 하겠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거 가만히 놔두면 탄핵 되거든. 네. 탄핵 되죠. 그러니까 100% 되죠. 수사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 그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탄핵에 힘을 빼기 위한 위해서. 방법. 그 왜 그러냐면 또 그 처남댁이 인터뷰 한다는 소식들이 들렸을 거야.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김원준 방송에서. 아. 두 번째는 한동훈의 등판이 임박했구나 저는 판단했어.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이제 장관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이나 뭐 어떤 형태로든 총선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너 당신이 비리검사 그때 뭐 했어? 법무부 장관이 물론 직접 지휘는 안 하죠. 검찰총장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오명을 쓰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 뭔가 이게 정리를 해야 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일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임박했구나라고 읽었습니다. 저 두 번째에 힘을 실어주면서 네.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대하든 응대하던 국민을 응대하던 태도하고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이름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일단 탄핵이 너무 아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그전 같으면은 그래도 밀어붙이거든요. 네. 근데 기조가 바뀐 거는 무슨 생각을 들게 하냐면 김한길의 그립이 세지고 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인유한 위에는 김한길이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뭐 그렇게들 얘기하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너무 저항이 심하고 국힘에 대한 반발이 세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이러면은 약간 유화책으로 이 정부의 운영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유한 위에 있는 김한길의 그립이 세지면서 김한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약간 국민의 눈치는 보는 정도 선에서 이건 눈치만 보면 이건 몰락이거든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일이군요. 예,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탄핵 들어갔는데요. 검사 탄핵은 무척 아픕니다. 이 검사는요 인생이 그냥 끝장이 나요. 변호사도 5년 동안 못 합니다. 더 못하게 해야 돼. 아니 근데 탄핵보다는 수사 결과로 사법 처리되는 게 훨씬 무섭죠. 탄핵은 직위로부터 물러나게 하는 거지만 아니 근데 이게 탄핵은 사실은 검사가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탄핵되면요.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탄핵되면 이후에 후속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아니 탄핵도 근데 수사가 먼저 진행되겠죠. 아무래도 속도가 수사가 빨라요. 근데 민주당 저는 좀 더 이게 빨리 다른 할게요. 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사실관계를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게 의혹 중에 하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대상으로부터 뭐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예. 재벌. 네, 그거는 수사를 했던.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 검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한 거죠. 네. 그러면 안 되지. 제보자가 네. 접대를 받았다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알겠어요. 그것도 모른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진도 수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진. 어떤 수사를 어떻게 받아서 그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났던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수사했던 수사 대상으로부터 매우 심각하지. 그거는 매우 잘못. 아니 왜냐하면 그게 매우 심각하다고 본인들도 생각하니까 우연히 만났다고 하잖아. 예. 왜 자기들도 너무 심한 거야 이거는. 근데 재밌는 게요. 수사를 받던 그 피의자에게 부르는 호칭이 재밌어요. 형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가족들은 아저씨라고. 예. 아저씨라고. 뭐뭐 아저씨더라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자기가 그 스키장 빌린 거예요. 돈 냈대요. 돈 낸 흔적이 없어 근데. 그것도 오늘 뭐 거짓말이라는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죠. 그럼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아요. 아니, 너무 심해. 앞으로 검사 빼고 영화가 잘 안 될 것 같아.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죠. 심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건 심한 거죠. 매우 잘못된 거죠. 네. 마약과의 전쟁도 결국은 진심으로 안 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것도 맞는 네. 말씀이에요. 그럼요. 네. 네. 사기야. 왜 마약? 뭐가 또 다 사기야. 왜 마약과의 전쟁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이상해. 아니 바로 가족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 줘도 수사를 안 하는데 그럼요. 뭔 마약과의 전쟁이야? 아니 대마를 빤 거 이거를 갖다 줬는데 카트리지. 예. 그건 뭔지 잘 모르겠어. 난 예. 빨아본 적이 없어갖고. 예. 카트리지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카트리지라고. 지원을 해가지고. 예. 네. 결국 사과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뭐 잘못된 심각해. 거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심각해.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한동훈 장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뭐가 그렇게 훌륭하고 뭐가 그렇게 위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언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사실상 정치 행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에 가서 사인을 3시간 했고요. 대전 갔고요. 울산 갈 예정이고요. 한동훈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안 이준석 기사로 도배가 됐지 도배가 않습니까? 됐습니다. 네. 좀 한동훈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적이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특징은 뭐냐면 검찰 문제, 언론 문제는 일절 언급을 안 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언급을 거의 안 해요. 아직 극지 않은 복권이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준석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전략은 결국은 투톱 체제. 투톱 체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이준석 신당은 이미 김이 샜다. 동력이 없다. 그렇게 정리가 그런 됩니까? 부분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이 만들어질 동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몸값 올리기 차원에서 계속 뛰었는데 네. 이제 한동훈 등판이 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네. 기사거리가 완전히 한동훈으로 넘어간 그럼. 네, 우리 저 의원님하고는 뭐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등판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가깝죠. 호재에 가깝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리더십 갖고는 내년 총선을 못 치르는 게 맞거든요. 그건 맞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더십의 교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당내에서 교체할 만한 인물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도 당 밖에서 모시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게 비대위로 갔던 아니면 지금 당 대표를 놔둔 상태에서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켜서 거기에 힘을 다 실어주던 그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나오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당 외에서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네. 꼭 그런 그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럼 한동훈 장관의 네. 강점이 뭐죠? 유명세 빼고. 그러니까 인지도는 지금 빼라고 했으니까. 그거 빼고 뭐가 강점이에요? 뭘 잘해요? 잘하는 게 뭐죠? 유능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저거 있잖아요. 뭐죠? 장제원 등 윤핵관들 날릴 수가 있죠. 그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못 버틸 것이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아니 그거는 조금 먼 것 같고 그거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네. 정치권 인사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 정치인으로서 그런 말을 아니 그건 맞아요. 자존심 근데 안 어쩔 수 상합니까? 없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정치권이라는 이건 이제 업종으로 보면 네. 이 업종은 무조건 신상품이 우대받아요.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 그 너 정치권 기능과 인사로 보죠 사람들이. 아니 근데 어쨌든 기존의 정치인은 아니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지금 활동을 한 거니까. 네. 근데 국회에서 발언 아무리 기능과 성능이 확인됐더라도 구상은 대접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총선 앞두고는 새 인물 영입 이게 곽강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새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값어치가 떨어져요. 누구나 다 떨어지는데 누구나 다. 어쨌든 이 업종에 진입할 때는 최고의 가치를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최대 장점은 신상이다. 신상이라는 거예요. 신상. 신상이다. 한동훈 장관을 자꾸 들먹이는 거는 국힘이 이번 총선에 진짜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총선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그래요. 네. 안정론은 정책이거든요. 정책은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국힘이 정책과 비전을 얘기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김포 편입이 있습니다. 있죠. 예? 아니, 마약 수사. 아니 김포 편입. 마약 수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야당은 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대정부 투쟁이에요. 근데 이 정책과 비전을 얘기할 게 없으니까 인물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후광이 있었고 지지율이 무척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으로 한동훈 장관이 있는데 두 명의 이미지가 오버래핑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카드가 없으니까 한동훈 나와라 하잖아요. 나오는 순간에 저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빚을 낼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국무위원회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2년 내내 위반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이게 정치인이 아닙니까? 아니, 그냥 근데 정- 저도 정치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 쪽에서 한동훈 장관이 당에 들어와서 총선을 지휘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4년 전 2020년 총선 때 그때 국민의힘 전신이었습니다만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어요? 황교안.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 물론 총리도 했습니다만 네. 망했잖아요. 자기 선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치른 총선을 망했잖아요. 역대 최대로 참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선 정확하게 6개월 전인 10월 초에 광화문 광장에 소위 조국 관련한 반정부 시위 내지는 그거를 규탄하는 집회에 거의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면 총선 야당이 압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싸그리 다 말아 드셨어요. 그 왜냐하면 정치 경험이 없고 없으니까.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큰 실패를 맛보고도 또 자기 선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네. 법무부 장관 출신이 총선을 지휘한다?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수장이 돼야 할 덕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 경험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네.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지적한 이분은 경험이 없다. 그리고 아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외부의 신선한 이미지다. 외부의 신선한 이미지를 데리고 온 윤석열 대통령이 망하고 있잖아요. 외부의 신선한 이미지도 없다니까요. 외부에서 오면 이겼잖아요. 외부에서 대선 이겼잖아요. 오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아, 지금. 그러면 의원님 예.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껴안는 방식 이거 가능한 아니 저는 뭐 가능하다. 경우의 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도 두 사람이 갈등 관계를 했다가 네. 손을 맞잡지 않았습니까? 두 번이나 했죠. 그다음 이제 또 깨졌고요. 네. 더 심화됐죠 갈등이. 네. 그래서 두 번은 안 속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네. 그게 그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 전략이 현실화되더라도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금 연기를 그 군부를 떼면서 마치 국힘의 한동훈과 또 손을 잡고 다시 국힘으로 롤백할 가능성을 이렇게 지금 불을 떼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마 머릿속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도가 연동형으로 갈 가능성을 두고 신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치권 분위기 보니까 병립형으로 그냥 돌아갈 것 같아. 그럼 신당이 쓸 여지가 없어. 그러다 보면 내가 몸값을 잔뜩 받은 상황에서 국힘에 들어가서 한동훈과 투톱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지금 이준석을 보고 열광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수 쪽에 그분들이요 이준석이 국힘에 들어가면 쫓아 들어간다? 절대 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는 길은 어렵더라도 풍찬노수 가면서 신당으로 가야지 네. 다시 롤백에서 국힘으로 들어간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한동훈 장관 너무 정치인의 행보를 국무위원으로서 해왔다라고 이제 말씀들 하셔서 짧게 요거 마침 또 검사 출신이 나와주셨으니까 요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 발언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녹화 시간 기준으로 오늘 대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대전에서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운동권 정치인.
운동권 정치인들이 재벌의 뒷돈을 받을 때 저는 재벌 수사했습니다. 이거 다 이제 정치로 나오겠다는 어떤 포석을 까는 거겠죠. 이런 그럼요. 사실은 그렇죠. 네, 한동훈 그런 거겠죠. 장관의 언행은 저도 그 법무부 근무를 과거에 했었습니다만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보여주지 않았던 언행들이에요. 아, 그건 사실은. 맞습니까? 예, 그건 뭐 이게 틀림없죠. 정치인들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건 국민들 다 알고 검사들의 그럼 신뢰도 높냐? 그것도 아닌 이거를 거죠. 그 시사인이 매년 2년마다 네. 한 번씩 조사합니다. 판검사들 신뢰도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본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돼. 아 입장 있어. 와 맞다 그래. 나 같으면 내가 토론해 보면 작살낼 것 같아. 아. 그 아니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저는 한동훈 입장이 있어야 돼요. 한동훈 아. 이분이 생물학적 나이가 젊잖아요. 근데 사고가 너무 70년대 80년대 머무른 사고야. 뭐냐면 검사 vs 운동권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열광했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본인을 넣은 거예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검찰 정권을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국정수행 능력 지지도 이런 거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한동훈 이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조금 설득력 있겠죠. 구태한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과 아니면 새롭게 대한민국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세력과의 충돌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운동권과 검사 윤석열의 이념 전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광을 할까? 저는 어느 대목에서 열광을 네. 하지? 근데 저는 그렇게 거창한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발 한동훈 장관님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어. 하냐 안 하냐 물어보면 저는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누가 이제 그런 걸 물어봤냐고. 중요한 일 하죠. 뭐 300명 모여갖고 막 셀카 찍고 막 이런 거 아니 하잖아. 그러니까 좀 제발 질문에 중요한 답 일. 좀 하세요. 아니, 질문에 근데 답을.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 네.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재벌들로부터 뭐 뒷돈 뒷돈 받을 받을 때 때 저는 자기는 재벌 재벌 수사를 수사를 네. 했다라는 발언이 정말 선의로 의도를 해석하면 이게 내년 총선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잖아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보나마나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정말 선거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 네. 자기 선거는 한 번도 안 치러봤지만 네네네. 그러면 내가 총선을 만에 하나 지휘하게 되면 내년 총선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네. 전제하에서 이번 총선은 586 세대의 청산. 퇴장, 청산 네. 뭐 새로운 신진 세력의 등장의 구도로 가져가야겠다. 네. 그러면서 야당이 정권 심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치 교체 내지는 세대 교체를 끌고 나가야겠다라는 치밀한 계산 하에 네. 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뭐 본인의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한 거라 그러면 저는 네. 정치 감각 내지는 선거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 인정을 아니라는 할게요. 거 잘 알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아니까 들려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 아니라고 일만의 들려. 기대를 좀 아니 해보는 거죠. 이거는 정리해도 돼.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계속 때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실망이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도를 짜려고 할 거예요. 저는 할 거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 그렇게 야권에서는 한동훈 장관 하면 한마디로 윤석열 아바타 아닙니까? 그렇게 가겠죠. 네. 윤석열 그림자의 아바타까지 하면 움직이래도 하죠. 그림자. 네. 그래서 윤석열 그림자고 그냥 보세요. 보세요 이게 전략적 마인드도 없죠, 경험도 없죠, 비전도 없죠, 의지도 없죠. 출마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치인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의원님이 한동훈 장관하고 붙을 생각은 없습니까? 누구요? 의원님이. 저요? 예. 아니 제 지역구로 오라 그러세요. 지역구 어디입니까? 지역구 어디예요? 도대체 지역구가 어디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알아야 찾아가지. 도대체. 그리고 제가 단언코 얘기하면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DNA가 없어요. 정치인의 제1의 덕목은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제로인 것 같아. 그 네. 정치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붙으세요, 그래서. 자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화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한동훈 장관한테.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 그거는 정치권 문법이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대구 가서 대구 시민들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사투리 비하 발언입니다. 그렇죠. 비하 발언이죠. 이거 바로 비하 그럼요. 발언이야. 이거는. 이건 인식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아닙니까? 맞죠? 아니 근데 여의도 이꼴 국회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통상 얘기할 때. 네. 근데 사투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는 지금 국가기관 중에 국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잖아요. 네. 이미 뭐 동네 북이에요. 네네네. 국회 얘기하면 누구나 다 네. 두들겨 패요. 검사도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검사도 그래요. 여의도 사투리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네. 동네 북에 대해서 그냥 한 방 더 친 거죠. 아니, 국회에 대해서. 여의도 헛소리죠라고 하든가 이건 그렇죠. 사투리에 대한 비하 발언이죠. 검사의 DNA가 아직 안 빠졌어. 네. 이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 방송하고 난 다음에 욕 먹었나 봐. 보수 진영에서 질책을 받은 것 같아. 맞아. 오늘 약간 저쪽으로 더 기울었어. 맞아. 아니 질책은 없었는데 자꾸 나보고 신당 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난 전혀 아닌데. 그래서 전혀 오늘 아니야.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제가 신당 안 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준석 보냈잖아. 예. 아 이준석 신당 안 하고 국힘으로 돌아온다. 그럼 나도 신당 안 가고 국힘으로 있는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당적을 바꾼 적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민주당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민주당의 아주 그 뼈아픈 이슈입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불편할 만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가 당을 옥죄고 있다. 그리고 전우들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못 부른다. 그러니까 공천 학살이 있는 정당에 대해서 내가 응원 못하지, 지지 못하지 이런 아주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무슨 공천학살이요? 뭐 했어요? 아니 공천학살 하지도 않았고 정정당당하게 만약에 경선을 치러서 거기서 떨어지면 그건 그냥 자기가 자격이 없어 떨어진 거예요. 공천학살이란 말을 일부러 저렇게 던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친이계라고 소위 얘기하는 친낙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공천에 탈락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쪽에 악재는 하나 빼고는 다 나왔어요. 하나가 하나 뭡니까? 뭐예요? 하나 남은 거는 소위 알려주세요. 그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아, 거부권 행사. 아, 이게 네네.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되면 아무래도 지지율에 또 악영향을 끼칠 거라 그게 거부권 하나가 행사하실 것 같죠? 남아 있는데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죠? 깐죽거리지 말고 좀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시작이에요. 아. 악재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저희는 이제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왜냐면 강서구청장 선거 깨졌지, 음. 뭐 당의 리더십 흔들리고 있지. 거기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희생 요구에 대해서 아무도 화답 안 반응하지 했지. 않지. 아. 이준석 신당 얘기 이미 나왔지. 그거 아.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어.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정신 승리. 아니, 맨날 그건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미 드러나 있는 거고. 아, 근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민주당은 이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시작이에요. 같다. 이제 시작.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큰 악재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뿐만 네. 아니라 4명이 뭐 모임을 비명계. 결성한 게 있고 네, 원칙과 상식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소위 친 이낙연계 의원들이 한 2-30명 되잖아요. 네. 뭐 전현직 다 합치면 조금 더 많을 거고 그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행동에 나선다? 그러면 그거 악재죠. 아, 굉장히 시끄러울 그거 것이다. 한마디만 보태면 지금 총선 관련해서 선거구별로 여론조사 막 발표가 되잖아요. 여론조사 꽃이나 이런 등등에서 보시면 흔히 말하는 반명의 기치를 세게 들었던 사람들, 내부 총질을 많이 했던 의원들이 추풍 낙엽처럼 깨지고 있습니다. 신인들한테. 그런데 적극적 반명은 아닌데 이재명을 싫어해. 근데 이제 그 정치적 목소리도 거의 안 내. 지역구 관리를 잘했어. 그런 분들은 살아남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유심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이 그럼요. 정치적 목소리를 세게 내고 막 내부 총질 많이 하고 왜냐하면 왜 당원들이 열받냐면 그런 내부 총질하는 행위도 못마땅하죠. 그분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문제나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 있냐? 없거든. 그렇게 싸우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면 그래 한 번쯤 저 사람 이야기도 들을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당원들 게시판에요. 가장 아픈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할 때 왜 이재명과 싸우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에 당원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모든 행위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었냐면
내년 총선은 이재명 얼굴로 총선 치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당원들 어떻게 보냐면 이재명 대표의 얼굴로 총선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경선 과정에서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왜 말해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럽니까? 네. 당원들이 판단하잖아요. 250만 당원들을 어떻게 조직 동원을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언 수위 조절이 잘 됐다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몇 개는 조금 위험한데 싶어요? 나름 엄청 노력했는데 네네네.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됐다. 네. 만약에 잘 안 됐으면 편집 과정에서 좀 고려해 주세요. 보니까 공천에 잘릴 정도는 아니야. 그쵸? 네. 아니 그래서 댓글에서는 오늘은 좀 깨지겠어요. 아니, 그러면 공천 확정된 다음에 또 하자고요. 한 더 해. 아니 주구장창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발언 수위 조절이 잘 됐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좀 여쭤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지금 더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죠. 그건 저번에 얘기했고요. 그건 이제 결론을 안 내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쌍특검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쌍특검 중에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변론으로 하고 제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고 여사 특검.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김건희 여사도 안 붙이네 이제. 네? 아니 민주당에서 막 하도 김건희 특검 하니까 그래서 언어는 습관인데 그 습관 들이면 안 돼요. 빠져나가면 안 돼. 네, 그 습관 들이면 안 돼요. 빠져나가면 안 돼. 요것도 편집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 네네. 근데 이게 지금 23일 날 민주당에서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대로 지금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어쨌든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은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 특검법 안에 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 특검법은 통과시키되 그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에 특검이 시작되는 거로 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이제 거부권 행사도 안 하고 그래서 수사할 게 있으면 해라. 근데 다만 이걸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지는 마라. 네. 뭐 그 정도 제안이면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 같고. 네. 특검법이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김용남 의원 말씀처럼 할 거냐?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런 제안한다고 국민의힘은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받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국민의힘도 그런데 제가 민주당도 원내대표는 받아요. 아니 근데 민주당도 네. 지지자들 입장에서 저거 봐라 좀 야합하고 앉았네 이렇게도 지적받을 여지도 아니, 있을 이건 것 같습니다. 관심사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그게 거냐 말 거냐 핵심이죠. 이게 나머지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만들었죠? 예? 그걸 누가 만들었죠? 아니 사실은 이제 일종의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이건 네. 자기 가족 챙긴다. 이게 한동훈 자기 책임이에요. 가족을 이게 한동훈 책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다라는 일종의 트랩을 놓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검찰이 만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론을 시간을 빨리 끌고. 냈어야 되는 건 맞죠. 예, 그건 맞잖아요. 네. 한동훈 책임. 결론을 안 낸 거는 대단히 잘못된 예, 것이고. 검찰이 만든 거죠. 이 판은. 아니, 그 수사를 아니, 그리고- 빨리 했어야 돼. 결론을 아니, 냈어야지. 아니 그리고 그거 잘못했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으면 총선 전에 예. 특검 발족하는 게 무슨 저기 그렇지. 국민의힘에 그럼 피해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게 호재겠군요. 호재죠. 아니, 죄가 없으면 그렇게 아니 하면 되잖아. 아니 박시영 대표 예. 법조에서 유명한 얘기 있어요.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 뭐 대단한 얘기. 뭔 소리야? 저게. 아니 계속 빼면 문제가 있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수사 받으면 되는 자, 거잖아요. 예. 아니 끝냅시다. 근데 여태까지 박시영 뭐라 대표, 그랬어요? 끝내자고. 예? 예? 끝내자고. 아 끝냅시다. 예. 저 죄송한데 오늘 뭐 하셨다고? 제발 그냥 가세요. 아니 우리도 빨리 가야 되니까. 아 제발 그냥 혼자서 일어나서 가세요. 오늘 개인적으로 방송에 목표가 있었어요. 뭡니까? 김용남 의원 울리기.
죄송합니다. 네. 공천 받고 한 번 더 하자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공천 전에 몇 번 더 나와. 네.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